1000m를 웃도는 봉우리 여럿. 안으로는 너른 들판을 품고 있는 고장. 경상남도 서북쪽 깊은 산골, 경남 거창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여름. 때로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의 평온한 얼굴로, 때로는 먹구름과 폭우로. 뜨거운 열정의 계절 여름은 두 가지 표정으로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높은 산 아래 너른 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깊은 산골, 오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장. 산에 기대어, 그 아래 너른 땅에 기대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풍경되어 그려지는 곳 거창. 깊은 산골, 깊은 이야기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는 거창은 평지라고 해도 해발 200m 정도 되는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인지 거창 읍내에서 조금만 나가도 이렇게 사과밭을 볼 수 있는데요. 거창에 사과나무가 들어온 건 1930년. 이어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1940년대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창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요. 일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와 사질 토양 같은 사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덕에 사과는 거창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한때 1년 농사로 집 한 채를 샀다는 풍문이 저작거리 휘돌 정도로 거창에서 사과는 분홍의 꿈을 꾸게 해준 효자 작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과수원에 이런 기계 다니는 거죠. 처음 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을 하시던 중이셨을까요? 과수원 바닥에 네. 잔디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니, 과수원 바닥에 잔디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제 그런 재배 방식을 초생 재배라고 하고요. 잔디가 치밀하게 자라니까 잔디를 키우면 다른 잡초의 생장이 억제돼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제초제를 안 치는 밭인 거죠. 사람이 좀 힘들긴 합니다. 열심히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더위에 이 잡초 자라는 거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돌았으면 자라있고. 그렇다면 여긴 아이들도 막 뛰어놀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안전한 밭인 거죠. 이게 손님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아이들은 우리는 사과나무 숲이라고 부르거든요. 과수원이 아니라? 네, 숲, 사과나무 숲. 그래서 숲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해요. 산책도 하고
아이들이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토끼풀도 뽑고 그렇게. 그야말로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아이들이 여기서 다 하는군요. 네, 네. 심지어 맛있는 사과 열리는 거 보면서. 네, 네. 제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과나무가요,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이 들거든요. 네, 50년이 넘은 나무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사과가 잘 열릴까요? 사과가 이렇게 수령이 오래되면 작게 열립니다. 그리고 크게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진 않지만 맛은 더 깊어요. 크고 때깔 좋은 그런 사과들을 원하시니까 이렇게 오래 안 키우거든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오래되면 맛이 깊어져요. 나무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사과 농사 지은 어떤 연혁이 좀 오래됐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거창이 이제 경남의 60%, 전국의 10% 생산하는 사과 주산지고요. 네. 사과 농업을 시작한 지가 92년 됐어요. 와우, 거의 100년 역사가 네, 있군요. 네. 이 거창이 그런 사과 농사를 짓기에 어떤 적합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네. 거창이 침식 분지예요. 아. 온통 높은 산으로 탁 둘러싸여서 깔때기처럼 생긴 고기의 거창업이 있고, 그래서 분지니까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과나무가 이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거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거창에서도 업분지 말고 저쪽 산 밑으로 해발 600, 700, 고재면, 북상면 이쪽으로 이제 주산지가 옮겨가는 추세인 거죠. 네. 수령이 오래된 사과나무에서는 과실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는다는데, 굳이 이렇게 수령을 오래되도록 키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 사과나무 숲 바로 곁에 사이더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더리가 뭘까요? 와인 만드는 양조장을 와이너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이더라는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사이더리라고 해요. 아, 사이다가 아니고 사이더. 네. 사과로 만든 저알콜 발효음료 사이더. 흔히 청량음료의 대명사 사이다로 알려져 있지만 사이더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술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곳은 사과반 옆에 카페와 사이더리를 갖추고 농업에 관광을 더한 6차 산업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데요. 사과를 즙으로 만든 후에 효모를 넣어서 충분히 발효시키고 탄산압을 맞추고 믹싱을 한 후에 병에 넣어 상품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기 사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거창의 오랜 사과 농사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낸 사이더. 신선한 사과의 맛과 향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와이너리에서 와인 마셔보고 사이더리 구경하고 나서 이렇게 사이더 주스, 이렇게 마셔보는데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전 제일 궁금해요. 세상에 저렇게 사이더리를 처음 하시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고창이 이제 사과로 유명한 사과 주산지, 명산지라고 거창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네. 실제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제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니네들 사과 유명하다는데 먹을 거 뭐 있냐, 볼 거 뭐 있냐, 가볼 때 어디 있냐 하면 이게 참 궁색했어요. 뭐 사과밭 많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와 관련돼서, 사과가 거창에서 제일 중요한 농업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이제 먹거리들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이 사이더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술에서 왔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네.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술로 만들어낸다는 것
조차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 만드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원래 기술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국내에 어디 하고 계신 데가 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사이다를 만들겠다 마음 먹고서 이제 집에서 소소하게 만들어 먹는 것은 이제 뭐 어쨌든 가능한데 그거를 이렇게 사이드리를 설립해서 남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음료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생산 설비를 운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좀 더 품질 유지를 위해서 좀 디테일한 기술들을 이제 요하는데 어디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외국도 좀 다니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사이들이 창가에 의자 놓고 산업 스파이도 아닌데 2박 3일 이렇게 막 지켜보죠. 이제 술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 작업하는 걸 보면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아 필터링은 저렇게 하네. 이제 이렇게 어깨너머로 눈여겨보고 와. 또 외국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산 사이더, 애플 사이더를 좀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좀 수출도 가능한 그런 이제 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목표로.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담장이 예쁜 곳은 처음 보네요. 그렇죠. 네. 담장도 이쁘고 이렇게 구벼져 있다라는 그 부분도 네. 상당히 이 한옥마을의 고풍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참 좋다. 와 이렇게 흙벽돌도 참 좋고. 이제 여기는 흙담인데 네. 아래쪽은 그 돌로만 쌓아놓은 네. 그런 담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담장이 골목에서 봐서는 이렇게 참 높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겨운 건 예. 이렇게 손님 맞이하듯 넘어온 능소와 또 이렇게 꽃들이 반겨주니까 굉장히 정겨운데요. 심지어 담장 밑에 색하고 위에 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담장은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은 돌로만 쌓아놓은 아. 그 돌담이고 그 위에 흙하고 그 돌을 넣은 흙담 그 기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아래쪽의 돌담은 이제 그 비가 오면 배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직선으로 끼워 맞추지 않고 서둘러라 서둘러라 재촉하지 않는 곳. 시간이 수놓은 돌담과 그 위로 촘촘히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곳을 지나는 이들도 마을에 새겨진 오랜 시간도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흘러갑니다. 와, 이렇게 돌담 밑에 꽃들도 참 예쁘고 참 운치를 정겨운. 네. 그런데 정겨운 앞에 것 또 연못이 있으니까 또 예. 마음까지 또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돌담이 어깨를 기댄 것처럼 정겨운 이 마을은 언제부터 형성이 됐을까요? 요수 신권 선생이 거창 황산의 터를 잡은 게 약 480여 년 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오대손 황고 신수희 선생 때 제대로 된 터를 잡고 형성된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 황고 종택 그걸 방문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지금 연못이 이렇게 시원하게 써 한가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건물도 좀 한가로움에 나아간다는 최한당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보셨는데요. 예, 황고 신수희 선생이 여기에 터를 잡으면서 사랑채도 만드신 취한당이고요. 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셨던 그 한가로운 그 여유로움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삶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떤 학자가 낙향을 하고 또 고을에서 자기의 숨은 뜻을 슬그머니 학처럼 고고하게 지키면서 논일기는 여유롭게, 야, 그런 고택의 모습을 마주하니까 저도 오늘은 하루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의 그 마음이 더 많이 한가로워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개구리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봉선화도 보이고 참 오랜만에 정겨운 단어들을 정겨운 것들이 눈에 살살 보이기 시작하네요. 후에 그것도 바람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요수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이 요수정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지금 이곳이 수승대 이곳이 요수 신권 선생께서 여기서 은거를 하면서 제자를 가르치고 강학을 하던 곳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요수 선생의 호를 따서 요수정의 정자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셨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요수정은 요 구연서원의 그 아래쪽에 예, 지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소실되다가 또 홍수로 인해서 소실되다가 1805년에 이쪽으로 예, 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요 큰 바위에 이 거북이 닮은 형태, 이게 어떤 내력이 좀 있지요? 옛 이름은 수송대라고 해서요. 아, 예전에 신라 백제 때 이곳에 사신을 보내면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했다 해서 수송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조선 시대에 오면서 태계 이황 선생이 이곳을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름이 좀 아름답지 못하다 해서 근심 숫자가 들어가서 네, 네. 기존에는 근심수 보낼 송자였거든요. 예. 근데 태계 선생이 그 이름을 음과 이제 비슷한 수승대로 바꾸게 됩니다. 그 수승대는 찾을 수, 좋을 경, 경승승. 좋을 예. 예. 경치가 훌륭할 좋다는 승. 승. 예,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수승대로 불리고 있고요. 네. 수승대든 수송대든 지금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도 저희 이곳을, 이 지역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던 수송대든 빼어난 경치에 다시 오고 싶은 수승대든 이름이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묵묵히 거창을 지키는 명승 중의 명승입니다. 바위에 빼곡하게 남겨진 글씨들. 이곳에서 글을 짓고 시를 읽던 옛 선비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곡에 살던 거북이가 바위가 되어 계곡을 지킨다는 전설. 삼국시대 백제에서 신라로 떠나는 사신을 위로하던 곳. 한 시대를 호령한 학자들의 문장과 시가 오가던 곳. 깊은 산골에 깊은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촬영 독방 고산내 만대 청성 개수거. 촬영차 옛산을 찾아오니 흘러가는 계곡물 맑은 소리 누대에 가득하네. 자, 이제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을 찾아가 볼까요? 오늘의 선택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한우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한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깊은 산골 거창의 한우는 어떨지 기대해 봅니다. 무더위에 몸이 지치고 여행길에 피로가 쌓였어요. 그런데도 눈이 번쩍 떠지는 곳이 있죠. 바로 고깃집이죠. 네, 제가 지금요 지친 몸을 이끌고 들른 고깃집, 그것도 한우집인데요. 야, 제가 지금 몸의 피곤을 안심시키려고 안심부터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었죠? 요거를 소금에 살짝 찍어서 한 입에.
그 큰 게 고기 씹을 것도 없네요. 쏙 들어갔어요. 어우, 피곤이 싹 날아가고 다시 힘이 싹 솟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먹으면서 고기가 한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담백하면서도 좀 이렇게 쫀득거리면서 달달한 느낌까지 날 정도거든요. 이번에는요, 등심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씹는 내내요, 앞에 찍고 계시는 감독님이나 보시는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져요. 분명히 덩어리가 컸는데 몇 번 씹으니까 싹 들어가는데요. 웃음이 절로 나요. 네, 지금 요거는 살치살입니다. 살치. 네,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쫀득쫀득 씹는데 옆으로 육즙이 나왔다 하니까 저 오늘 여행 다시 갈랍니다. 제가 한우를 먹으면서 꼭 어떤 영양 보충을 한 느낌을 듣는다 하는 건 여기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씹는 내내 얘는 고기가 아니고 어떤 담백하면서도 몸에 쏙 흡수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이 거창에서 먹은 한우에 어떠한 뭐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거창한 애우 우리 한우에는 특별한 사료를 먹입니다. 특별한 사료라는 건 일반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그 식물 중에 하나인 쑥을 사료에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쑥쑥 씹는 내내 아주 몸속으로 쏙쏙 들어갔군요. 네. 얘가. 그러면 쑥을 먹은 한우는 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반 한우하고. 쑥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과 가장 밀집하고도 가까운 식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쑥을 한우에 먹이니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나고, 그리고 영양분이 많이 생성돼 가지고 그 중에서도 DHA, 면역력을 증대시켜주는 DHA가 많이 함유된 그런 한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느낀 게 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는 고기가 아니야. 즉 어떤 그 기름기가 좀 많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쑥이 가축 한우에 먹이니 쑥향이 우리 한우의 저절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래서 더욱더 빛나는 한우가 생성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인진쑥이나 예. 쑥 그런 것이 또 몸에 맞듯 한우도 또 그렇게 해서 네. 사람 몸에 또 잘 맞는 그래서 더 맛이 있었군요. 네,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저 먹는 내내 웃음이 싹 피었거든요. 저도 네, 고기를 먹었는데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그게 한우 안심의 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랑이 대단하신데 네. 혹시 이걸 이렇게 뭐 먹을 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물론 우리 평소에 고객들이 소금장에 많이 찍어 먹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저는 아주 이게 생와사비입니다. 와사비네. 네. 네. 생와사비에 소금을 약간 얹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깔끔한 한우를 이거 저 드시는 지금 일부러 벌린 게 아니라 나도 네. 모르게 벌려진 거예요. 거예요. 네. 확 쏠 줄 알았더니 생각외로 네, 안 쏘고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담백하고, 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전혀 야 느낌 좋다.
고맙습니다. 낙동강의 지류인 황감변. 연못과 화초, 나무로 채워진 정원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2021년 5월에 개장한 창포원인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창포를 많이 심으면서 창포원이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한여름인 지금은 창포 대신 연꽃이 주인공이 됐는데요. 봄에는 꽃창포, 여름에는 연꽃과 수련,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나무, 겨울에는 갈대와 억새. 이렇게 어느 계절에 찾아와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2011년부터 공을 들여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하며 천천히 걸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봅니다. 지금 뒤로는 연꽃이 보이지만 이곳 창포원이 경남의 지방정원 1호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조성이 된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이시는 이 장포원의 넓이가 축구장 66배, 66배인데 약 13만 평 정도요. 와. 이곳에 예전에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이었느냐면 전부 다 농경지였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오염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염원이 옆에 있는 환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식수를 훼손하게 되겠죠. 네. 이 식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전부 다 연못으로 조성을 하고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을 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장포원은 이 수생식물들이 전부 다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었군요. 그럼.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나 지천에 좀 멋스러운 수목들이 있어서 사랑을 좀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사계절로 장식을 따로 합니다. 봄이면은 그 벚꽃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피고 있고요. 그리고 꽃창포가 여기에는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네. 여름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꽃, 그리고 그 가을 되면은 코스모스, 3,000평의 국화, 이야. 겨울 되면 억새, 갈대, 그리고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원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논이면서 거닐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곳이기도 하죠. 아, 물만 정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안복 이것도 또 정화해 주는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화시키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우리 마음도 정화를 시키는 곳입니다. 아, 그러려면 저도 좀 오늘 여기서 눈을 오래도록 좀 곳곳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보는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질 보호를 위해 조성한 친환경 생태공원. 깨끗한 강을 지키고자 했던 거창 사람들의 이야기 덕분일까요? 이곳의 꽃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연꽃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우아한 연꽃이 강한 생명력으로 연못을 지키는 곳. 짙어지는 초록 위로 여름의 정취가 더욱 짙어갑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자 관광 명소.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피어날지 거창의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 주변은 이제 여기는 다 연꽃 단지거든요. 네. 여기는 붉은 연꽃, 저기에는 백년. 네. 이제 저 아래쪽으로도 다 습지로 돼 있어서 저것도 조성을 다 할 겁니다. 이 연을 보면 군자의 성품과 참 많이 닮아서 멀리서 볼 수 있을지언정 매만질 수는 없다는 구절 하나로 얘의 멋스러움을 다 표현한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어우, 멋집니다. 네. 군자의 성품을 닮은 연꽃이 한창인 거창 창포원. 경상남도 지방정원이라는 큰 포부를 안고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원은 경기도 세미원, 전남 중록원, 그리고 거창 창포원 이렇게 3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방정원이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회복의 땅 창포원에 거창의 새로운 꿈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의 쉼터가 된 이 정원이 처음 조성될 땐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 다 논밭이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 논밭 경작했던 곳을 전부 다 허물고 공원을 만들 때 수생식물을 심고 이랬을 때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해서 반대 여론도 많았었죠. 그러나 꾸준히 2011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다시 설계하고 다시 심고 이러면서 지금의 자리가 나오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니까 아유 이런 거창에 이렇게 큰 넓은 공원이 조성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자부심이 강한 이 정원이 또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이 2개 있으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겠죠. 아.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한 5년 정도 후에 더 큰 규모를 가지면 국가정원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이 창포원은 나날이 발전할 겁니다. 네. 하늘에는 구름, 땅에는 온갖 초목들의 꽃, 이 속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웃음꽃, 행복꽃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곳이지만 찾아주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오랜 필력을 보여주는 거창의 화가 이상남 화백. 1941년생 80을 넘긴 나이지만 매일 새벽 화실에 나와 하루 6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현역 작가입니다. 전통이라는 큰 주제 아래 그 안에 담긴 이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토속적인 소재와 오방색, 서양화지만 동양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모습을 뵙고 제가 좀 반성하는 느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 연세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후배로서 경각심이 퍼뜩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화가라고 얘기 안 합니까? 나는 뭐 화가다 얘기하는데 어떤 전시장에 가서 보면 10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작품이 나오더라고. 네. 나 그 사람이 지금 화가가 아니다. 음, 옛날에 화가지. 지금 그림 안 그려서 무슨 화가냐? 제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소리가 남한테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을 뵈니까 저도 제가 작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꼭 하는 말은 뭔가 할 때 작가다. 하지 않으면
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맥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뵈면 작품마다 하얀색의 여백이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제 저 작품은 제가 문인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문인화 네. 그래서 문인화 흑백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 저는 그 여백, 그다음에 우리 공기, 막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의 색채는 백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색. 예. 그래서 이제 백색이 제 그림 속에는 뭐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래 작품은 전에 작품은 컬러풀하게 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어떤 평론가는 서양과 동양의 미가 공존하는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다고 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서양화를 하다 보면 동양적 정신을 잊고 서양적 미감으로 많이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견지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 그림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서양을 해도 이것이 그 정상이다 하는 거는 그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네. 저는 그 동양하고 서양하고 어떤 접목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것이 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확실히 세계적인 작품이 될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뜨거운 창작 열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현역 화가. 이상남 화백이 들려주는 그림에 대한 신념이 남다른 울림을 전해주는데요. 서양화의 도구로 보여주는 동양화. 여백을 통해 전달되는 아름다움. 담백하고 신선한 색채와 리듬의 조화. 푸근하면서도 긍정적인 멋과 풍류. 원로 화가의 작품이 들려주는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애를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이들의 음성이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흰색 바탕, 서양화에 들어온 동양적인 미. 이상남 화백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가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적에 5학년쯤이 됐을 거예요. 보통 그 당시는 우리 6.25 직후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잘된 친구는 그림을 뒤에다 붙여주는 거다. 나는 내 딴에는 좀 그림을 좀 그리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부가 잘하는 친구를 그림 막 그려주고 내 건 안 그려주더라고. 그래, 내가 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축구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렸지. 그래도 안 붙여주더라고. 그까지 그 5학년이 넘어갈 때까지는. 예. 그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된 그 시초가 되었어요. 예.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신 거네요. 어찌 네, 보면. 그래가지고 네. 또 중학교 때 가니까 정말로 내가 참 행운합니다. 동경제국미술학교에 그 5년제 그 당시에 지금 말하는 대학원까지 예과 본과를 다 마친 분이 6.25 피난 와가지고 여기에 있었는데 그 뭐 군수라든지 서장이라든지 사람 초상을 해주고 쌀아가면서 받고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거창교육교 교장으로 오신 분이 이석화 교장 선생이라고 또 동경음대를 나온 작곡가입니다. 뭐 우리 여튼 우리 음악사에 보면 나와 계시고 이런데 그분이 보고 학교 스카우트를 바로 했어요. 그분에 돼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목탄 있지, 목탄. 그 석고를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목탄을 만들어가지고 석고 소매를 했어요. 그거는 대학생들도 그때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요즘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작가 활동을 하는 후배들한테 혹시 귀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린다면요. 예, 그림을 그리다가 그는 안 죽을 만치 그림 그리다 죽으면 안 되고 안 죽을 만치 열심히 해라는 건 제가 입버릇 합니다. 입버릇. 그리고 절대 옆 돌아보지 말고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갈 길만 가라. 뭐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공무원의 상을 받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길만 열심히 하면 거기에 또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나도 또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열심히 안 하면은 그게 뭐 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와, 선생님의 말씀은 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손으로 하신 것 같아서 더 저희가 귀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거창한 풍경으로 반겨주는 고장. 100여 년을 이어온 사과 이야기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 한옥마을. 회복의 땅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지방정원. 팔순의 나이에도 힘찬 필력을 보여주는 현역 화가. 깊은 산골, 거창의 깊은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탁 트인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거창의 풍경. 높은 삼봉우리 아래 펼쳐진 깊은 이야기.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눈부신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하루의 바람과 햇살을 더합니다. 유한산수 여독지상지 문장. 산수를 유람하며 감상하는 것은 땅 위에 쓴 문장을 읽는 것과 같다네. 사방으로 높은 산을 거느리고 그 아래 오붓하게 자리 잡은 경남 거창. 깊은 산골, 푸른 기운 가득한 그곳의 이야기는 오늘도 깊어갑니다.